복잡하게 돌아가는 정치판 그 판을 한눈에 읽어드리는 시간이죠. 윤태곤의 판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표가 인터뷰 단독 인터뷰를 안 한 지는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네네. 기자들 전체와의 기자 간담회, 기자회견 뭐 이런 자리는 있었어도 개별 방송사와 인터뷰는 거의 없었고 네. 최근에 대전 방송과의 네. 인터뷰가 한번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단식 전에. 그리고 이제 단식 후에는 저희와의 인터뷰가 첫 네. 인터뷰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이 뭐 생생하게 잘 봤습니다. 그 현장 분위기도 느껴지고요. 그 그 정도? 현장군이. 예. 저는 이제 그 당사자의 말들을 네. 워낙 중시하기 네. 때문에 이미 뭐 민주당 의원들한테 많이 던졌던 네. 질문이지만 본인의 답변은 무엇일까 궁금했던 지점들이 네. 있는데 예를 들어 요구 조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단식 종류의 조건인가를 궁금했었어요. 근데 민주당 의원분들이 나오시면 "단식에 조건이 없다." 그 얘기를 계속하시더라고요. 네. 단식에 조건이 없다는 건 이게 어떤 의미일까가 궁금했는데 역시 이재명 대표 본인도 "단식의 조건, 끝내는 조건은 없다." 이러시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뭐 야당이 많이 하는 선택지인데 장외투쟁을 한다, 단식을 음. 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마무리를 할까를 좀 그림을 그려 놓고 시작을 한단 말이죠. 네. 요구 조건이 들어진다든지 네. 아니면 요구 조건은 안 들어지는데 뭐 우리 소기의 목적, 규탄과 항의, 음. 여론에 대한 환기를 성공했다라고 해서 뭐 들어오고 그 뒤에는 이렇게 저렇게 가자라는 것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두 가지겠죠. 단식의 종료라는 것은 본인이 종료를 선언하는 거하고 음. 어쩔 수 없이 종료되는 것들. 어쩔 수 없이 종료되는 건 이게 뭐 건강이 안 좋아져 가지고 예예. 병원으로 이렇게 가면서 컨디션의 종료되는 뭐 문제로. 이게 두 가지인 것인데 이 대표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좀 후자 쪽을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가는 음. 데까지 가 보겠다.'라는 것 같아요. 그런 음. 느낌이네요. 사실 단식, 정치인의 단식의 일종의 성패라 하면 네. 가장 중요한 건 국민 그렇죠. 호응이거든요. 국민 호응이 설사 요구 조건이 안 네. 들어지더라도 호응이 높아지면은 그것이 인제 얻는 수익이 될 텐데 지금 결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바라보고 있는 어떤 이것으로 인한 효과랄까요? 이런 건 어떤 걸 기대하고 있을까요? 그 이재명 대표 말 그대로면 이제 국민에 대한 호응 그리고 아까 본인이 이야기한 걸 들어보면은 국민이 워낙 힘들어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같이 하는 의미에서 한다.'라는 건데 그건 뭐 되게 추상적인 거고 늘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 음. 단식이 이제 직접적인 그 목적이 되나는 잘 모르겠고 그럼 이제 기대하는 효과는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보면은 음. 대통령실이라든지 여당이 눈도 꼼짝 안 하잖아요. 네. 눈도 깜짝 안 하는 건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지금 협치라든지 이런 고리가 워낙에 끊어진 예. 상황이니까 뭐 하든지 음. 말든지라는 식이 있는 것이고 정부 여당이 볼 때는 아직까지 여론의 압박을 받을 만큼 이게 올라오진 않는다라고 아. 하니까 눈도 깜짝 안 하는 거겠죠. 그럼 이재명 대표의 목적은 당연하게 여론의 이제 호응을 끌어올려 가지고 그 여론이 음. 정부 여당의 압박이 되게 만드는 게 목표 아니겠습니까? 음. 그까지 갈 수 있을지 없을지. 그래서 아까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는 좀 오래 가려고 하는 것 같은 게 '갈 때까지 한번 해 보겠다.' 우리 흔히 이제 뭐 인디언 기후제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음. 인디언 기후제는 늘 성공하는 게 비가 올 때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게 여론이 이제 에, 격동할 때까지 '나한테 올 때까지 해 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민주당 내 분위기가 이 단식을 바라보는 민주당 내 분위기가 저는 좀 궁금한데 조홍천 의원은 단식 종료 시점과 관련해서 이 대표가 탈진해서 쓰러지고 이건 생명이 위독하다고 해서 실려가는 것 외에는 지금 달리 방법이 없지 않나 아까 제가 싶다. 말씀드린 거 비슷한 거지 않습니까? 어. 본인의 주체적인 결정하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단식이 종료되는 거에서 조홍천 의원도 후자 쪽으로 보고 있는 것 같네요. 예. 당내에서 체포 동의안 부결 목소리가 커졌다든지 뭐 이런 건 잘 모르겠다. 네. 당내 소식을 이렇게 전했고 이상민 의원은 명분도 실리도 없으니 단식 멈추시라 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비명계 분위기는 어떤 거예요? 그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여론이 먼저 호응을 하면은 그게 체포 동의안 문제라든지
보십시오. 여론이 아까 제가 이제 호응을 만약에 한다면은 정부 여당이 압박을 받을 네.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럼 그 압박의 단계는 정부 여당이 맨 뒤라면은 그 앞보다는 비명계가 있겠죠? 음. 정부 여당이 압박을 받을 정도면 당연하게 비명계도 압박을 그렇죠. 받으니까 뭐 체포 물론이죠. 동의안 뭐 이것도 예컨대 뭐 그러면은 검찰도 이리저리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런 데까지 갈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아직은 제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결국 여론이다. 네. 비명의 뭐 움직임이든 뭐 정부 여당의 협치의 손길이든 뭐든 간에 결국은 다 여론에 달려 있다. 네. 단식은 여론이다. 그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단식의 성패는 여론이다. 그러니까 뭐 과거에 이제 우리 여러 가지 단식들 뭐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단식도 이야기하고 뭐 했는데 최근의 단식을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야당 대표 시절에 예.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것들 네. 그때 여론의 환기가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여권으로 보면 김성태 의원이 과거 이제 그렇죠. 원내대표 시절에 그거는 성과를 냈어요. 딱 음. 드루킹 특검이라는 걸 딱 따낸 이제 성과가 있었는데 이 대표는 본인도 지금 현재 특별한 목표를 말하지 않고 결국 여론의 격동을 이야기하는데 음. 제가 느낄 땐 근데 이런 점은 있어요. 아까 그 장면들을 보면서도 옆에 이제 켜켜이 이제 지지층들 이 대표 훌륭하다 잘한다고 하는 분들만 많이 모이면은 약간 중도적인 여론이 거기에 같이 할 틈이 오히려 작은 거 아닌가? 어. 약간 옆을 열어줘야지 그 음. 여론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올 수 있을 텐데 지금은 너무 이 대표 옆이 닫혀 있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 민주당 상황을 보면서 주목되는 움직임이 하나 더 있는데요. 네. 민주당 원외 인사 모임 더민주혁신회의. 예. 그중에서도 지난달 말에 출범한 더민주 서울혁신회의. 네. 여기에 이제 서울 지역 친명계로 분류되는 인사들로 구성이 돼 있고 이해찬 상임고문이 직접 출범식에서 축사도 했고 여기를 좀 주목해봐라. 예. 이런 이야기. 저는 여기 이제 예전부터 주목해 보고 있는 게 이 조직이 처음 떴다고 그래야 되나? 이게 그 이래경 혁신위원장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 전전날인가 아마 그 직전일 거예요. 음. 그래서 저는 '아 이게 이제 같이 가는 흐름이겠구나.' 싶었고 여기서 이제 내세우는 것들이 이제 당원을 200,000명 더 배가하겠다. 그리고 음. 더민주혁신회의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말하자면은 뭐 뜨뜻미지근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조금 더 명료하고 뭐 이런 그런 현명한 의미의 사람들로 더민주예요? 예. 더진국민주 뭐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럼 여기 그러니까 더민주가? 더불어민주당이니까 뭐 더민주를 많이 하겠다는 뜻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볼 그러니까 때는 이중적인 의미? 예. 어. 민주당 혁신하겠다라는 이런 의미인 거니까 예. 여기에 이제 경기도에서 일했던 강의원 씨라고 과거 이제 한총련 의장 출신 이분이 이제 사무총장인가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근데 그때부터 점점 규모가 확대되더라고요. 확대되면서 전국 조직들을 꾸리기 시작하고 여기에는 그러면은 이제 약간 출마를 하고 싶은 분들 네. 원외 인사들이 예예. 많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음. 그럼 그분들이 이제 당원 배가를 하면은 민주당이 혁신하겠다. 자, 내세운 명분이 그거고 두 번째로는 본인들한테도 앞으로 경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당원들의 목소리를 들어가지고 내가 유리하게 되겠다는 게 당연하게 있는 거죠. 음. 그럼 아까 혁신위 때 뭐 대의원제 문제라든지 당원의 이 비중을 높이는 거 하고 다 이제 궤가 이제 같이 간다라는 것이고 이해찬 대표 같은 사람도 힘을 싣고 제가 최근에 흥미롭게 보는 게 지금 이재명 대표 단식한 그 직후에 네. 강서구청장 후보로 이제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이 전략공천이었죠. 전략공천으로 결정됐단 말이에요. 예. 그 앞에 보면 민주당이 한 13명, 14명 중에서 3명으로 추렸었는데 후보가 엄청 예. 많았어요. 하여튼 뭐 이리저리 이제 심사를 해서 3명으로 추렸어요. 그럼 예. 3명에서는 뭐 경선 가는 거 아닌가 예예. 했는데 전략공천을 했단 예. 말이에요. 근데 이 진교훈이라는 분이 처음 선을 보인 데가 더민주혁신회의를 통해서였단 말인 거죠. 그럼 지금 하고 계시는 말씀들을 정리해 보면 더민주혁신회의가 민주당의 어떤 주된 세력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뜨고 이제 있다. 새로운 주체가 새로운 되겠다라고 주체. 하는 거고 이제 이재명 대표는 직접 뭔가를 하진 않았지만은 지금 뭐 가깝게 되는 분들 이재명 대표 단식장 주위에 있었던 뭐 의원들이라든지 인사들이 참여도 하고 이해찬 전 대표도 힘을 싣고 있고 여기로부터 처음 선을 보였던 분이 이제 전략공천까지 되고 그럼 이재명 대표의 이제 단식하고 맞물려 돌아가는 건 당연하게 이재명 대표가 생각하는 거는 여론의 호응도 이끌어내야 되는 것이고 내부적으로 볼 때는 당에서의 뭔가 조금 더 이 구심력을 더 키우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심력을 키우는 쪽은 돌아가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더민주혁신회의가 구심력, 당내 구심력을 지금 끌어모으고 있는 네. 주체로 떠오르고 있다. 네. 요게 주목해라라는
윤태곤의 눈이었습니다. 윤태곤의 눈으로 본 그 관전 포인트였고요. 지금 뭐 강서구청장 얘기가 나온 김에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결국은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이 될 것 같은 분위기예요. 점점 급속하게 그렇게 이제 바뀌네요. 굴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여기들이 뭐 제 우습다는 표현은 참 그런데 양쪽이 다 양쪽을 사용하고 있는 게 네. 처음에 이제 불출 뭐 이제 "후보 안 낸다." 국민의힘이 좀 그런 기류가 강했지 않습니까? 강했어요. 계속. 근데 이제 그러다가 지금 명분으로 삼는 거는 민주당에서 진교훈이라는 사람을 전략 예. 공천하니까 예. "우리 내볼 만하다." 해볼 만하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진교훈 이 후보를 전략 공천하는 그 앞에 흐름은 예. 저기서 김태우라는 사람을 내미니까 예. 우리도 경찰 출신으로 하겠다. 서로 이제 해볼 뭐 만하다. 형님 먼저 아우 먼저인지 너 때문에 내가 하고 나 때문에 네가 하고 계속 아. 뭐 이런 식으로 주고받는 게 올라가고 있단 제가 말이죠. 양쪽 분위기 취재해 보니까요. 양쪽이 다 서로 이 후보면 해볼 만하다. 네. 지금 이렇게 계산기를 두드린 거래요. 그러니까 서로가 해볼 이 만하다. 후보면 해볼 만하다라는 게 예. 상대를 보니까 이 후보면 해볼 만하다라는 식인 거잖아요. 맞아요. 민심을 보니까라기보다는 와. 아까 이재명 대표는 말씀하신 게 지금 뭐 민생이 어렵고 경제가 힘들고 이게 막 이런 문제를 한다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은 통상적으로 본다면은 네. 이 선거는 조금 로키로 가는 게 맞아요. 몸을 좀 구청장 낮추고. 선거기도 하고 민생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여기에서부터 뭐 지금 부동 뭐 아파트 순살 아파트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런 중심으로 흘러가는 게 네. 맞는데 네. 지금 양쪽 다 뭐 검수완박 뭐 조국 막아 네. 뭐 검찰 막아 경찰 막아 이런 식으로 이제 그들만의 리그로 흘러가니까 네.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야, 우리가 솔직히 이 민생 문제에서는 좀 불리한데 이런 식 싸움으로는 해볼 만해라고 양쪽 다 생각하는 거죠. 해볼 만. 근데 지금 해볼 만하다 서로 이러고 시작했는데 한쪽은 누군가는 지잖아요. 그렇죠. 어느 쪽은 지잖아요. 네. 이게 지금 총선에 영향 주잖아요. 네. 지도부 엄청 타격 받잖아요. 지도부는 여기에 대한 부담 없습니까? 저는 근데 이게 그런 생각도 하는 게요. 제가 이제 양당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지면은 타격 받을 거잖아요. 예. 어느 당이든지 간에. 받죠. 그 당이 선거에는 더 유리해질 수도 있다. 지금 지도부가 물러나게 뭐 되니까? 눌러놨지 뭐 타격을 받아가지고 비대위 회초리를 체제 맞아가지고 될지. 안 그래도 지금 좋지 않은데 네. 애매하게 이겨가지고 네, 네. 와 우리 잘했다 네. 이대로 가라고 하면은 총선 자 이 선거가 10월에 있는 것이고 총선 4월에 있는 건 예. 6개월의 갭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예. 못 바뀐다라고 제가 그 말 들어보니까 또 그럴 수도 있겠다. 이게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게 아닌 식으로 돌아가니까요. 재밌네요. 이래서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여러분 뭐 큰 선거 아닌데도 그렇죠. 되게 이게 엄청난 재밌어지는 이런 포인트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공천이 뭐 되는 걸로 지금 봐야 됩니다. 국민의힘은. 윤태곤의 판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굉장히 뜨거워진 이슈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 사건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앞서 장해찬 최고위원하고 뭐 자초지종에 대한 설명은 다 했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그리고 대통령실까지 입장문을 네. 내는 이런 이례적인 일까지 벌어지는 건 왜 그런가 좀 이 행간을 읽어주세요. 이 문제 자체를 보면은 예. 좀 어이없죠. 거기다가 이제 뭐 드러나는 게 뭐 책 3권에 1억 5천만 원 뭐 이러니까 네. 전 처음에 무슨 판권을 넘겼다라는 판권이 이야기를 아니래요. 하는데 그냥 말 그대로 책 3권 네. 한 권에 5천만 원씩인 건데 이제 좀 이상한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뭐 이러면서 또 전국이 전환되는 그런 포인트들이 보이는 거고 제가 늘 볼 때요. 어떤 사람들이 볼 때 이쪽이 불리한 것도 있고 저쪽이 불리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생각할 때 늘 먼저 매를 맞고 넘어가야 되는데 뭐가 잘못했냐라고 하면서 질질 끌고 가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지금 이건 야당의 악재지 않습니까? 네. 야당은 빨리 이제 끊고 가는 게 좋을 건데 질질 끌려가면은 뭐 여당에서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이 정무적으로 지금 판단하시는 네. 겁니다. 정무적으로 볼 때 이게 악재라고 판단이 되면 빨리 그러면 뭐 근데 어떻게 끊어요? 끊는다는 건 어떻게 끊고 가요? 어떻게 털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제는 사과하기도 좀 애매한 거죠. 배후가 민주당 아니냐 이러고 있는데 사과하기도 애매하고 어떻게 털어요? 그거에 대해 가지고 이건 잘못된 건데 뭐 우리는 상관이 없단지 뭐 이렇게 끊어야 되는데 이게 또 후보 아까 이재명 대표 이야기하는 거 네. 들어보니까 약간 딴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대선 공작은
당신들이 하지 그러니까 않았어 뭐 이런 이걸 거거든요. 물어보는데 이제 딴 이야기를 네. 하는데 그거 보면서 '이건 저는 좀 길게 가겠구나.'라는 느낌이 아. 들었었고 그때도 네. 이렇게 보면은 대장동 이슈에 대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뭐 의혹에 대해서 부인하는 거는 가능하다고 봤는데 '이것의 몸통은 윤석열이다.' 음. '이건 좀 이상하지 않은가?' 했는데 그 고리가 사실은 이 인터뷰인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좀 길게 가겠죠.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까지 갈 것이냐. 지금 이제 음. 김만배라는 사람한테 너무 여러 가지가 지금 엮여 있지 네. 않습니까? 이 건에 대해 가지고의 뭐 몸통도 김만배 그리고 뭐 이제 법원에 대한 로비 의혹 같은 것에 예. 대한 것도 이제 뭐 김만배 그 음. 전 대법원장하고 전 대법관하고 연결된 것도 김만배 이런 식인데 이분이 이제 어떻게 할 건지 그럼 이분이 예를 들어서 뭐 속 시원하게 음. "이렇게 해 가지고 내가 했다."라고 하면은 해결이 되겠죠. 음. 네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음음. 그럼 이분이 이제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은 네. 민주당한테 꼭 유리할 거냐. 아. 계속 이런 의혹과 찝찝함과 답답함과 공격 포인트를 예. 제공하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가장 좋은 민주당으로서 가장 좋은 패는 김만배 씨가 자기 선에서 그렇죠. 뭐 끊어주는 거네요. 말하자면은 예. 근데 예예. 지금 김만배 씨의 계속의 흐름을 보면 침묵이잖아요. 네네. 보면은. 그런 속에서 좀 답답함이 있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이시고 여당은 최근에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라든지 뭐 오염수 문제도 그렇고 상당히 악재가 많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이슈로 좀 그것들이 묻히는 분위기도 그러니까 있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오염수 이슈는 시간이 가면은 여권이 받는 압박은 조금 줄어들 걸로 본다고 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뭐 수산물 소비량 같은 것도 좀 회복세인 것 같고 근데 이제 "홍범도 이슈는 네. 다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홍범도 이슈는 그런 것 같아요. 보훈처까지 넘어가진 않고 네. 뭐 국방부 선에서 이렇게 어쨌든 뭐 흉상을 어떻게 할지 음. 모르겠지만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뭐 이 인터뷰 이슈에다가 뭐 윤미향 의원 이슈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나와 가지고 덮어지는 역공의 음.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동관 음.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방통위원장이 됐지 않습니까? 음음. 방통위원장이 됐으니까 이동관 위원장 이런 이슈 가지고 이제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제 거리가 하나 생긴 거죠. 음. 알겠습니다. 그런 분위기로 흐르고 있고 1분 정도 남았는데 오늘 네. 뒤에 일단 한 5분 정도 시간 확보는 네네. 가능하십니까? 예. 지금 윤미향 의원 뭐 무소속이긴 합니다만 네. 윤미향 의원의 이 조총련 행사를 네. 통일부에 어떤 뭐 허가 없이 방문한 부분 이 부분은 어떻게 흐를 것이라고 보시고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 보세요? 윤미향 의원 쪽에서는. 저는 윤미향 의원은 뭐 본인의 소신이죠. 이분이 쭉 의정 활동이라든지 사회 활동을 해온 걸 보면은 그 소신의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개별적인 평가를 받는 것일 텐데 이분이 지금 의원인데 다음 선거에 뭐 출마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주 정치적으로만 보면은 어쨌든 뭐 민주당하고 이게 가깝다. 원래 민주당 출신이죠. 출신이니까 예. 그렇게 돼 있는 것이 문제인 음음. 거고 그리고 윤미향 의원이 모르겠어요. 뭐 제가 이제 대통령이 세게 이야기하고 지금 통일부도 막 이렇게 압박을 가하지만은 이건 뒤에 말씀드릴까요? 여기까지만 일단 네. 라디오에서는 인사드려야겠습니다. 윤태곤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일단 윤미향 의원의 행보와 관련한 논평을 하다가 하다가 네네. 라디오 방송이 끝나 버려서 예 유튜브에서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평을 자제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신중한 것 같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뭐 윤미향 의원이 이야기한 걸 보면은 이 행사는 오래된 행사고 그게 네. 뭐 또 1 부, 2 부가 있던데 음. 1 부는 이제 전체 일본 시민 사회의 고 조총련 관련 단체도 이제 뭐 100 분의 1 원 오브 댐으로 이게 참여한 행사가 있고 네. 두 번째는 이제 뭐 조총련 거의 단독으로 한 행사가 있는데 첫 번째 행사에 참여한 거가 뭐가 문제냐 뭐 이런 건데 지금 대통령이 이제 뭐 반국가 세력 막 이런 이야기들을 음.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러면은 그쪽에서 볼 때는 '어 이거 아니냐.'라고 딱 할 만한 그거를 이게 짚어 준 거고 저는 그런 느낌도 받았던 게 그 윤미향 의원이 이제 뭐 "이 오래된 행사다." 말씀하시고 그 조선학교도 지금 뭐 논란이 되고 있던데 음. 조선학교도 분위기 좋을 때는 한국 언론에서도 많이 이제 그렇죠. 다뤄지고 그랬었어요. 조총련 네 조선학교. 그렇죠. 예.
근데 그 조총련 분도 거기에서 그 기사를 보니까 하다가 뭐 남조선 괴뢰도당 음음. 분위기 좋을 때는 음. 그 행사에서 그런 음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사실은 없잖아요. 남북 관계 좋을 땐. 예. 그 지금 그게 이제 간또 대지진 때 조선인 학살에 그렇죠. 대한 추모인데 거기서 갑자기 무슨 예. 뭐 괴뢰도당 이런 예.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했고 음. 또 윤미향 의원 거기 참여를 했고 음. 거기 계속 엮이니까 뭐 여당 입장에서는 좋죠. 여당은 또 충분히 호재죠, 이제 정치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일 만한 이런 음. 어디에 지금 뭐 종북 좌파가 있냐라고 했는데 여기에 음. 있다라는 게 돼 있는 것이고 야당 입장에서는 뭐가 조금 음. 깝깝하게 되는 그럼 지금 거죠. 대통령이 이제 이념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그 선상에서 윤미향 의원의 이 건이 일종의 더 도화선이 돼서 네. 여당으로선 공격을 취할 수 있는 어떤 빌미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게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뭐 뭐 국가보안법으로 아주 뭐 수사를 해 가지고 옛날에 뭐 방북 사건처럼 뭐 그렇게 가지는 않을 거예요. 음. 하지만 그렇게 가지 않은데 계속적으로 정쟁, 음. 공격의 빌미가 되는 거는 더 깝깝할 수도 있는 거죠, 아까 야권 같은 입장에서는. 조언을 뭐 민주당에다가 조언을 해 주신다면 혹은 윤미향 의원한테 조언해 주신다면 역시 아니 이것도 근데 빨리 윤미향 털어라. 의원은 예. 이거는 제가 뭐 어떻게 평가를 하고를 떠나 가지고 본인의 그냥 소신이고 이렇게 쭉 활동을 하신 예 분이니까 뭐 예. 그렇게 하겠죠, 앞으로도. 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지금 이제 새로운 내용들이 좀 들어왔는데요. 이게 지금 인터넷 매체죠. 더 탐사가 어젯밤에 어떤 녹취를 공개를 했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거기 뭐 과거에 대선 전에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하기도 전에 어떤 남성과 나눈 대화 뭐 이런 것도 공개가 됐고, 그다음에 바이든 날리면 그 논란이 있을 때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이 또 어떤 남성과 나눈 녹취도 공개가 됐고, 시점이 하나가 아니네요. 이제 여러 개의 녹취들이 공개가 됐는데 그중에 민주당 쪽에서 지금 논평을 낸 게 강승규 시민수석과 한 남성의 대화, 그 부분에 대한 논평이 나오면서 지금 뉴스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음성 파일을 뭐 그대로 들려드릴 수는 없고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한 남성이 수석님 전화가 방금 오셨네. 그러니까 뭐 전화를 못 받았다 그런 의미인 것 같죠. 그랬더니 강승규 수석이 네네 어유 저놈들 MBC 저놈들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거 저 완전히. 그러자 남성이 내가 오늘 항의 전화를 한 20분 동안 했어 MBC에. MBC는 조작이에요. 그러자 수석이 누구는 그런 거를 매국 언론이라고 그러더라고. 남성이 예 매국 언론이고 이거 조져야 돼. 시위도 하고 MBC 앞에 가서 우파 시민들 총동원해 가지고 시위해야 돼요. 그러자 수석이 그래요. 주변에 좀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예. 예. 요것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논평을 냈습니다. 지난해 대통령실이 일명 바이든 날리면 보도를 부인하며 전 국민 듣기 평가를 했던 날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이 관제 데모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통령실이 언론을 탄압하기 위해 관제 데모를 지시했다면 용서할 수 없는 중대 범죄다. 이런. 자, 이게 지금 이제 김만배 신학님 인터뷰 논란부터 시작해서 이 논란까지 언론계가 야, 이거 저는 언론계가 지금 굉장히 시끄러워질 분위기인데요. 일차적으로 상당히. 이게 너무 한가한 소리인지 모르겠지만은 저도 기자를 했는데 이제 우리가 보도를 할 때 누가 뭐라고 말했다라고 보도를 하잖아요. 그럼 누가 말한 거는 이제 팩트잖아요, 말한 자체는. 예. 근데 그 말한 내용에 대해서는 예. 검증이 안 되는 걸 그냥 이제 팍팍 이제 뿌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문제 의식이 강해요. 네. 근데 여기도 보면은 예컨대 시민사회 수석이 관제 데모를 지시하면은 범죄죠. 관제 데모를 지시하고 예컨대 뭐 자금 지원을 하고 뭔가 이제 행정력을 네. 동원해 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범죄인 건데 요것만 봐 가지고는 말이 부적절하다라는 거는 알겠는데 수석이 저런 식으로까지 말하냐까지는 알겠는데 저 사람이 먼저 "네. 당신들을 위해 가지고 동원해 가지고 시위도 하겠다. 그러니까 뭐 좀 도와달라."라는 식으로 보여요. 근데 거기에 "아이고 예. 뭐 그렇게 잘하십시오."까지만 놓고 보면은 부적절하다고는 말할 수 있겠는데 이것만 봐 가지고는 뭐 잘 모르겠다. 더 뭐가 나오느냐 없느냐를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것만 가지고 관제 데모를 주도했다라고까지 보긴 어려울 그렇죠. 것이다.
아 근데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하는 것 자체도 부적절한 거 아니에요? 그 제가 시민사회 수석이기 말씀드린 게 때문에. 이제 부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그렇게 해 주세요. 주위에도 그렇게 좀 예예. 전하세요. 주위에도 그렇게 예. 좀 전하세요. 예. 그렇게 네. 좀 해 주세요. 네. 뭐 이 정도. 그쵸. 그까지인 거랑 이제 지시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행정력이라든지 음. 뭐 금전적 지원이 있느냐. 네. 아 그게 나올 수 있느냐 그 없느냐 뒤까지 봐야 겠죠. 된다 예. 그런 의견이시군요. 근데 지금 이분의 무게감이 대통령실 시민사회 네. 수석이기 때문에 이 대화의 내용으로 봤을 땐 이 남성이 아마 우파 이른바 우파 단체의 어떤 분인 것 같은데 이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편하게 하면서 "그래요. 그 관제되면 좀 뭐 총동원해서 시위 좀 해 주세요." 이렇게 대화하는 자체도 상당히 부적절해 보이는데요. 그렇죠. 부적절하죠. 예. "총동원 해 가지고 수석이기 시위해야 때문에. 이게 뭐 돼요."는 어느 그 정권을 앞사람 이야기인 막론하고 거고 주변에 "그렇게 해 주세요."가 이제 시민사회 그렇죠, 수석의 그렇죠. 이야기인 거니까.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드는 게 요즘 뭐 음. 워낙에 엎치락 널뛰기라 그래야 되나? 이러니까 이런 게 제 스스로 '내가 문제인가?' 싶은 게 그냥 별로 충격적으로 들리지도 않는 뭐 '그런가 너무 보다.' 충격적인 게 많아 갖고 좀 이제 어지간해선 충격도 안 올 정도의 네. 면역. 아 이거 참 슬픈 일인데 이제 요것과 요 사건하고 또 전에 있었던 김만배 신학님 씨의 인터뷰 네. 사건 요 의혹과 막 맞물리면서 저는 굉장히 언론계 정치계가 경랑 속으로 빠져드는 느낌을 받는데요. 그러니까요. 경랑성 빠지는데 적어도 이제 MBC랑 두 관련된 개가 문제일 일이니까. 겁니다. 예. 자 경랑으로 빠지는 자체가 문제고요. 예예. 두 번째는 자기들끼리만 경랑이고 네. 국민들은 점점 냉소적이 돼 가는 거는 더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혐오 뭐 이런 거 아까 느껴가면서. 제가 이제 강서구 선거가 재밌어지는 것도 있고 되게 이렇게 보면은 제가 강서구민인데 네. 동네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그렇죠. 저기에 대해 가지고 아니 아 뭐 구청장 선거에? 아니 구청장 선거에는 관심이 있을 수 예 있는데 예. 여기 이거에 대해 가지고 뭐 "조국을 내가 맡겠다." 뭐 음. "검수완박을 뭐 어쩌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흘러가는 음. 것이 맞을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선거는 좀 봐야 되겠지만은 음. '투표율이 낮을 것이다.' 통상적으로 평일에 이루어지는 재보궐선거는 투표율이 낮은데 더 낮을 음. 것이고 각각의 이제 그 정도는 볼 수 있겠죠. '아 여기에 이제 찐 조직들 대결이 음. 어느 정도일 아 그렇죠. 것인가.' 보통 그렇죠. 예. 보궐선거.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 아까 전략 공천했잖아요. 네. 이분이 이제 더민주혁신회의라는 이제 뭐 간판이랄까 이 리본을 음. 달고 이제 좀 친명 이런 컨셉으로 나온 것인데 음. 친명에다가 경찰청 고위 간부니까 이제 뭐 음. 양쪽에 무기를 쥐고 온 셈인데 그 세 명이 올라가서 탈락한 두 명을 보면은 한 분은 문재인 정부 비서관이라는 걸 강력하게 밀었단 말이에요. 음. 한 분은 이제 여기 부구청장 출신으로 약간 토박이 세력을 상징하는 거였는데 민주당이 지난번 선거 때도 당의 힘을 하나로 못 모았다. 국회의원이 3 명인데 네. 셋 다가 생각이 다 다르고 여기 후보가로 아.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 나머지 두 의원들은 불만이 많았다. 뭐 아 이런 자체 구청장 선거 평가들이 때? 이제 있어요. 그럼 이제 민주당이 조직을 싸움은 조직 싸움인 건데 여기서도 이 조직 싸움마저도 하나로 이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냐가 관건일 거예요. 이게 음. 아까 말씀드린 이재명 대표의 구심력, 이 단식에서 흐름하고 연결되는 거죠. 음. 제일 좋은 거는 이 국민들이 여론을 이렇게 쭉 이렇게 받아안고 격동시킨 게 제일 좋은데 두 번째는 그게 어렵다라면은 재보궐선거니까 조직력이라도 하나로 뭉치게 해야 되는데 과연 음. 조직력이 하나로 뭉쳐질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이것도 뭐 '이재명 전략공천 앞으로 총선도 이러는 거 음. 아니냐.'라고 해서 오히려 비명계랄까 이쪽이 더 음. 밖으로 떨어져 나가는 계기가 될 아하. 거냐.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여기까지 좀 판을 읽어 보도록 하고요. 어 지금 녹취 전쟁이 돼 버렸네요. 그러니까요. 참. 이 김만배 신앙님 씨의 그 녹취 인터뷰와 또 뭐 새로운 또 녹취들이 이렇게 막 풀렸는데 거기 대통령 목소리도 나오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녹취 전쟁 비슷하게 지금 흘러가는 요 분위기는 제가 계속해서 또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네. 이정근 씨도 이제 녹취록 네. 녹음 파일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녹음 네. 파일로 해서 이제 일위가 커졌는데 음. 뭐 우리 개인도 그렇지만은 정치하는 사람들은 전화는 음. 그냥 기본적으로 녹음된다. 생각해야죠. 생각해야죠 뭐. 예.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아이고.
대통령 육성 녹취가 무슨 말이냐고 이종만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어제 그 대통령이 입당도 하기 전에, 국민의힘 입당도 하기 전에 후보 시절도 아닌 건가 그때는? 그치, 후보도 아니네. 후보가 입당도 아니죠. 하기 예. 전이니까. 주요 이제 주요 주자. 주자였을 때. 그쵸, 예. 그쵸. 뭐 여론조사는 높게 예. 나왔지만 입당은 안 했던 그 무렵쯤에 또 어떤 남성하고 그러니까 뭐 그건 대화. 그렇더라고요. 그 그거예요. 사람은 입당하지 말라는 쪽이고 대통령은 걱정 마라. 내가 들어가서 확 다 휘어잡을 수 있다. 휘어잡겠다, 제패해버리겠다, 뭐 그런 이런 식의, 취지의 예. 요런 또 대화, 녹취가 또 네. 어제 공개가 되면 녹취 전쟁이 벌어졌다. 일단 이 정도까지 판 읽고 어디로 흘러갈지 주목해 보면 되겠습니다. 같이 인사 나누죠. 네. 윤태호 씨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